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희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생활 제가 많이 그렸거든요. 진짜 와, 한국 가면 이렇게 살겠지 저렇게 살겠지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의 생각했던 한국 어땠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한국을 접했던 거는 사실 처음엔 드라마 영화였어요. 그리고 처음에 봤던 게 저는 드라마보다는 만화였거든요. 그래서 배추도사 무조사라는 이제 만화 시리즈가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먼저 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드라마 영화 너무 재밌다 해서 아버지한테 들들 붓고 아는 친구들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극히나 이제 아버지도 저희 집이 그렇게 백이 있고 막 힘이 있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한국 드라마 본다든가 영화 본다 이런 거 아버지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못 보게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런 게 너무 관심 있어 하니까 제가 이제 몇 개 이렇게 보이고 또 아버지도 이제 중국을 넘나들면서 몇 개씩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 영화에도 뭐 재미를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회, 한국이 그 보여지는 사회상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사실은 그때부터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드라마 영화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영화 드라마들은 굉장히 한국을 미화하거나 아니면 미화하기보다는 좀 아름답게 많이들 그려내요. 보면 뭐 다 세트장이고 그리고 다 예쁜 사람들 나오고 힘든 사람들 나와도 나중에는 다 잘 되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그려내니까 사실 북한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다른 거 못 접하고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로만 이제 한국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남한은 한국은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거라는 걸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 고풍스럽고 우아한 그런 삶을 사는 건 줄 다들 알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 뭐 예능 프로그램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북한에 예능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도 약간의 한국의 현실성을 좀 본다고 하지만 뭐 1990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 10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일 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건 자동차입니다. 항상 본인이 운전하는 장면이 그렇게 없고요. 항상 회장님들 문 열어주면 타고 어디를 가자고 하면 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투, 먹는 거, 입는 거 백화점 쇼핑 가가지고 그 문 닫고 쇼핑하는 맨날 그 모습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대한민국엔 저런 삶이 그냥 편안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한국에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자기 스펙 쌓아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돈 벌고 이런 현실성이 1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요 탈북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와, 그런 삶을 그리다가 이제 하나원에서도 사실 서울이 집 밖이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서울의 본트,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10채가 딱 나와요. 근데 하나원 기스가 100명이야. 그럼 10분의 1이 서울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정말 박 터지게 2달 반 동안 잘 보이고 생활 열심히 하고 해서 점수 얻어내서 서울집을 딱 들어갔는데 와, 17평. 와, 이렇게 골목 있고 화장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거실 하나 있고 땡. 완전히 현실인 거죠. 그 다음부터 현실을 깨닫고 사람들이 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네, 우리의 세금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가 만들어낸 한국 사회는 조금은 너무 과장되고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너무나도 크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왜냐, 그리고 또 북한 사회라는 건 한국에 대해서 항상 비방 증상을 한단 말이에요. 거지들이 거리에 득실을 거리고 맨날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남한이 이번에 무슨 큰 수해를 났는데 북한에서 뭐 세멘트를 싣고 가서 거기다 뭐 집 지어 줘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교과서에나 TV에서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만 믿다가 갑자기 미디어가 만들어진 쪽으로 보면 그 중간 단계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정말 와, 북한 당국은 거짓말을 했고 지금에 보여지는 드라마 여기서 나오는 건 정말 실제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와 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드라마 진짜 너무나도 심하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드라마 그렇게 많이 보던 저희 엄마, 저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봐 이제. 그럼 맨날 이제 그런 거 봐요. 다큐 3일 뉴스 그런 거 현실적인 거 있잖아요. 산악인, 나는 자연인이다, 예능 프로 이런 거만 봐요. 드라마에 사람들이 뒤어가지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북한에서 갓 온 사람들, 저 같은 지금 저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관념이나 뭘 사거나 쇼핑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제일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적금하는 문화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10년 와서 살았는데 돈이 없어요. 있는 대로 다 써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발등에 등 떨어졌어. 나 이제 집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이러면 돈도 벌어놔야 되고. 와, 북한에서는 뭐 장가 가려면 그냥 지금 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달라서, 그리고 또 드라마에서 그런 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뭐 적금해야 되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적금해가지고 뭐 집 마련해야 되고 부동산은 얼마고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일도 없어요. 맨날 그냥 회사에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부자 되고 막 하루아침에 망하고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현실성이 많이 없는 거죠. 한국에 오면요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이럴 줄 알았죠. 와, 완전 달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오면 학교도 내가 제대로 못 가고 사람들한테서 모든 걸 다 도움받아야 되고 거의 뭐 신생아 수준이에요. 신생아.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와서 현실성을 딱 깨닫고 나서 하니까 정말 그 돈 버는 게 쏠쏠한 거예요. 진짜 한 달에 내가 회사 들어가면 북한처럼 내가 뭐 잘못하거나 갑자기 공장기업소 뭐 사람들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비판서를 써서 뭐 회사에서 욕먹어가지고 봉급이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국은 그냥 내일만 딱 하면 매달 똑같은 금액의 돈이 딱딱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획이 생겨요. 매달 뭐 1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니까 매달 들어오니까 50만 원 내가 쓰고 50만 원 적금하고 그것도 50 안에서 내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영화 보러도 가고 뭐 영국 보러도 가고 이런 문화생활 즐기면서 산다. 이런 게 딱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딱 직업을 가진 다음부터 계획이 생기죠. 이렇게 저처럼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정말 성심성의껏 북한에서 온 사람들 돕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많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뭐 어떻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워낙 힘든 사람들한테는 도와주는 게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저희처럼 오면 대학교를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요거는 좀 특권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잘 쉽게 못해요. 왜냐? 그러면 또 욕하거든요. 너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대학교를 간 게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이 일단 안 돼요. 오면 여긴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경쟁 자체가 일단 안 됩니다. 네,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다 고려를 해가지고 외국인 특별 전형에 저희를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 전형이 뭐 학교마다 몇 개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이제 지원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는 북한 사람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요. 남북 하나 재단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취업도 도와주고요. 집에 쌀이 없으면 쌀도 좀 갖다 주고요. 김치도 좀 갖다 주고요. 또 너무나도 그 아는 사람이 없고 혼자 적적하면요 또 놀아주러도 와줘요. 적십자에서. 그래서 와서 이제 말동무도 해주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들 한 명씩 붙여주거든요. 근데 형사들이 뭐 감시하러 오는지 놀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잘 살아있나 이렇게 체크도 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 끝없는 정성과 사랑을 이렇게 줍니다. 이게 정말 북한에서의 사회주의보다도 더 따뜻하고 친근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웃지 마시고 PD님 너무 웃으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저도 지금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3.3 여기서 다 떼가더라고 이씨. 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주는 특권을 제가 깡그리 다 누려서 동국대학교 연구영화학과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갔을 때 제가 같이 학교 다니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강소라 씨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의 강소라는 아니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저기 문화관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모자를 물러 쓰고 이렇게 뜰 줄 알았으면 제가 가서 절이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요 소련시대 서연이 또 학교 가끔 와가지고요 친한 애들한테 저희 학교에 정말 그 부르주아들만 가는 라운지라고 해가지고요 그 스파게티랑 이렇게 밥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연이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 연극가 애들 한 10명 이렇게 밥도 사주는 모습 저기 먼 자취에서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 꽃사슴 떡볶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전지현이 지금도 가끔 와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매운 거 먹으면 뒤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여기 출근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는 혜택으로 동국대학교 연영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두서가 없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한상을 가지고 와서 실망감이 가졌지만 현실을 깨닫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한국에 온 3만 5천 명이 넘는 탈북민들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분들 여러분들 뜨겁게는 아니어도 좀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